목포 시외버스 운행이 줄어들 위기에 놓였습니다. 버스회사 측이 적자 문제로 지자체에 비용 분담을 요청하고 있는데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 공약으로 반영된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올해 연구 용역비 3억 원이 국비로 지원돼 국가 차원의 검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전남 국제직업고등학교 신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남교육청은 기존 직업계 고등학교와 협의회를 열고 내년 3월부터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광양형 제도와 시책을 살펴봅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과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 등 광양형 시민 지원 계획이 대폭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목포시가 인근 지자체와 시외버스의 적자 비용을 분담하는 문제를 놓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축 운행이 불가피해 애꿎은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목포 사막도에서 무안읍으로 가는 200번 시외버스입니다. 하루 평균 70번 정도 운행하는데 주로 초당내나 목포대 등 대학생들의 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감축 운행에 들어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목포시가 수익보다 손실액이 많아 감축 운행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포를 기점으로 운행되는 시외버스는 모두 6대. 목포시는 영암과 무안군에 각각 11억과 21억 원의 손실액을 분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점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영암군과 무안군에서 해당 손실액에 대한 분담을 이루지 못한다 한다면 분담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 운송 지금 현재 공급량의 50% 정도 수준까지 공급을 축소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지난해 목포시가 분석한 시내와 시외버스의 손실액 규모는 모두 172억 원.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67억 원이 시외버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두 지자체는 비용 분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빠듯한 살림살이를 내세우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을 다 수용할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노선을 조정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체적으로 그 버스 투입하는 방법도 연구도 검토를 하고 하고 있지만 또 노선 계획을 하려면 목포시에서 동의해야 또 버스가 우리 군이 투입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또 아직은. 지자체 세 곳과 전라남도는 앞으로 추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1월 말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버스 감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안 그래도 배차 횟수가 적은데 더 줄게 된다면 아무래도 저같이 무한 학교가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더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편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적이 있겠지. 맞아. 횟수를 처리해보면은. 버스 감축 운행만큼은 피하자며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는 목포시. 두 지자체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 공약으로 반영된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전남도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초고속도로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용역비로 3억 원이 반영돼 국가 차원의 검토 기반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는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 2조 6천억 원, 대불산단대교 1,900억 원 등 총 2조 7,9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는 국내에 도입된 적 없는 새로운 형태의 고속교통망으로 개통되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활용과 관광객 증가 등 전남 서남권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전남 국제직업고 신설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최근 직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외 유학생 유치 운영 설명회를 열었고 이후에는 해외 유학생 유치를 결정한 직업계 고등학교 교장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에서는 해외 유학생 유치 방안과 모집 전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2025년 3월까지 기존 직업계 고등학교에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장기적으로는 2028년 3월 전남국제직업고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소병철 국회의원이 경전선 우회화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경전선 전철화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게 신속한 사업 진행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차관은 지역에서 도심 통과보다는 우회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기본 계획 과정에서 우회하는 쪽으로 해서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계가 몇 달 전에 시작됐기 때문에 우회화 확인은 1년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부동산과 금융 분야 제도를 대거 개편하고 임신과 출산 등 복지 분야 지원을 대폭 늘릴 계획인데요. 광양에서도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제도와 시책들이 다변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신생아를 둔 아빠라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광양시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한 달에 3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청만 하면 다음 달 10일 이내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일하는 엄마를 위한 지원도 더해집니다. 직장인인 엄마가 태교와 출산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야간 건강교실이 운영됩니다. 교육 내용은 태교교실과 모유수유, 신생아 목욕법 등 다채롭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부모급여 월 100만 원 확대 지원 등 임신 출산 지원 혜택이 대폭 늘어나 출산 가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전세 사기로 몸살을 앓았던 광양 지역 주민들. 피해가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부터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보증료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광양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사무소에서 전용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상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광양 지역 시내버스 노선이 더욱 편리하게 바뀝니다. 황금지구에서 중마동 신규 노선이 운영되고 광양읍 서희, 흥하내르가 등 노선을 경유하게 됩니다. 또한 중마동 순환버스가 늘어나고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 배차가 확대됩니다. 옥곡면 환승정류장의 환승시간도 기존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광양사랑 상품권 발행액이 100억 원 들어 전체 700억 원이 발행됩니다. 상품권 결제액의 10%를 적립해 주는데 올해부터는 카드 결제든 QR 결제든 현금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상품권 구입은 지역 내 농협과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지점에서 살 수 있습니다. 광양 창의예술고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가 문을 엽니다.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인근에 조성된 예술중학교는 오는 3월 개교 예정입니다. 전체 정원은 120명으로 학년당 2학급씩 운영되고 전공 분야는 음악과 미술로 나눠집니다. 특히 광양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증액,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확대 등은 민선 8기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보다 촘촘하게 완성시켜 감동시대의 따뜻한 광양을 만들어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갑진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광양형 제도와 지원 시책. 꼼꼼히 확인하셔서 다양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새해 들어 건설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치솟는 공사비라고 합니다. 공사비가 오르면 건설사들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연초부터 공사비 인상 요인들이 첩첩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시멘트 가격 인상에 이어 레미콘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공사비 인상 요인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인 49데시벨을 맞추지 못하면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건설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와 형틀 등의 사용 물량이 늘어 공사비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또 다른 공사비의 상승 원인으로 지목됐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는 1년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3.3제곱미터당 공사비가 800만 원 안팎에 달하면서 평당 공사비 1,000만 원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립니다. 공사비 상승으로 고분양가가 나타나면 결국 미분양의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목포 해경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거나 도운 일당 4명을 붙잡았습니다. 40대 남성 A씨 등 4명은 지난해 12월 밀항 자금 2억 원을 주고받은 뒤 경북 구미에서 렌트카를 이용해 육상이동을 거쳐 전남 신안군 홍도에서 낚시어선을 타고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밀항을 시도한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로 가담한 사람은 없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남경찰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임금을 갈취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인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한국인 A씨가 필리핀 국적의 계절 근로자 등 2명의 급여를 관리하면서 매달 일부 금액을 가로챘다는 고소가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계절 근로 알선을 대가로 A씨가 돈을 뜯어냈고 한국에 입국한 뒤에는 여권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A씨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남 해남의 한 농가에 일자리를 불법 알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밤 7시 48분쯤 전남 해남군 화산면 송산리의 한 주택 옆 창고에서 불이 나 40대 남성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화재는 약 50분 만에 진화됐지만 창고 내부가 모두 불에 탔고 40대 집주인이 경미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재난취약시설에 은퇴 기술 인력이 투입됩니다. 국토교통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사업은 안전에 취약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은퇴한 지역 기술 인력을 활용해 안전점검과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겸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선정된 지역은 나주시와 해남군, 영암군, 완도군으로 60세 이상 은퇴 기술 인력 32명의 인건비 1억 4천만 원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점검 인력 교육을 추진하고 점검 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전문가를 투입해 정밀 안전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확대 지급합니다. 순천시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의 경우 최대 14.4%, 한 달에 9만 원 인상, 4인 가구 기준은 최대 13.16%, 한 달에 21만 원이 인상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를 지난해 대비 11,000원에서 27,000원 높이고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여수 예울마루와 장도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지역 마이스 산업 미팅 테크놀로지 지역 확산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마이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장도 입구에 프로젝트 매핑과 디스플레이 콘텐츠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전남도 관광재단과 재단법인 GX칼텍스재단, 여수시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시설물 설치는 전남도 관광재단이, 운영은 GX칼텍스재단이 맡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